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임하라, 이런 어떤 칼럼을 썼어요.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임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로 생각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 세력이 표를 몰아주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같이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진보 좌파 세력이 표를 주어서 선거에 임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 보수 우파 세력이 표를 몰아주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명이 나는 보수 우파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당해라, 당당하게 임하라. 특히 총선 결과가 좋진 않지만 당당하게 임하라,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좀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든지 어떤 암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주필은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 갈등 내지는 지역 대립, 즉 유독 지금 언론들이 보세요, 영남 자민련이라고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영남 유권자들을 유독 호남의 승리, 호남의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호남 출신인 이낙연, 박용진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임종석 등은 뭐 공천도 못 받고, 이낙연, 박용진, 임종석. 그런데 영남 출신인 이재명, 조국 득이 선택된 건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호남의 승리라고 한다면, 영남 자민련의 실패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북 출신이죠. 경북 봉화입니까? 조국 부산 출신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고 영남 유권자들을 아주 흉보고 있고 폄훼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지금 김대중 주필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가 만든 대통령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일단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달콤한 감언 이설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아마도 윤 대통령 자신도 당선된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세하려고 협치 운운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좌파가 그를 협치의 대상으로 받아준 적이 없다. 우리나라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협치의 대상으로 받아줬어요, 지난 2년 동안. 자, 그래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찍어준 보수의 대통령,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지고 지금 논쟁이 치열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무슨 설명을 하는데 부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맞서라,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줄 때 그런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모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모든 국민을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아주 이거 뼈 아픈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검사를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의 어떤 법리만을 따지고 법리만을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 의대 증원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법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정리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죠.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치와 차별화를 위해서 법치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정치마저 이러면은 이 법치도 가져올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국민의힘 당신들도 대통령과 함께 패자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당사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그런데 그런 처지에 처한 국민의힘이 서로 내부 총질이나 하고 뭐 당론은 분열이 되고 누가 잘했느니 뭐 못했느니 이걸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친윤 이거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사 이외에 공직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친윤밖에 믿을 것 없이 없는 딱한 처지다. 이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려다가 뭐 친윤이 어쩌고 뭐 총선에 패배 책임 있는 친윤이 어떻게 원내대표 하는데 못 나왔잖아요, 결국. 이철규 의원은 어떤 악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니까 안 된다. 그럼 친윤 없으면 대통령을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비윤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비윤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보수 우파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나요? 자, 지금 또 반면교사로 이런 얘기도 하네요. 민주당이 사법적 리스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꺼이 아스팔트에서 나서며 반대 투표를 하고 총알바지를 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부러워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이 결론 부분은 약간 뉘앙스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해진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참담할 것이다. 세계는 급박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런 3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남은 3년을 정말 지지자들을 향해서 결연한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임기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하되 정말 너무 힘들다면 도중 하차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네요. 임기 3년 남았잖아요. 지금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본인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어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지금 국회는 이미 기울어진 192대 108로 22대 국회가 곧 개원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말 세계 빅5 안에 드는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사회개혁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